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략하게. 판소리계 소설 작품들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소리계 소설의 어떤 특징과 그 다음에 어떤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판소리계 소설은 기본적으로 판소리계잖아, 그죠? 그러니까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문자로 정착된 작품을 일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계 소설은 아무래도 판소리의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영상 마지막에 이쪽 부분에다가 판소리에 대한 특징을 쭉 설명을 해 놓을 거예요. 그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소리에는 우리 백성들의 의식이 직계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민중적 세계관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적층문학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계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계보는 대부분 설화, 근원설화,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그리고 이제는 개화기 들어가면 이해조가 쓴 신소설, 이렇게 많이 이제 내신 때 외우죠. 요게 이제는 기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딱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화영도라든가 수경낭자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화영도는 소설에서 출발하여 판소리로 갔다가 판소리계 소설로, 수경낭자전은 소설에서 판소리로 바뀐 케이스이기는 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향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흔히 얘기하는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흥부전도 있고요. 자, 판소리 사설이 뭐뭐가로 쓰였다면 판소리계 소설은 뭐뭐전, 흥보가 흥부전, 춘향가 춘향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원래 판소리가 기본적으로 12개의 마당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야기도 12개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이 12작품이 다 전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소설도 12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당히 적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 4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춘향전. 처음에 설화,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해조의 신소설까지 간다면 일단 설화, 염정설화, 남자와 이야기할 러브스토리, 아마 춘향이하고 이몽룡이가 되겠네요. 관탈, 민녀설화, 관리가 탈, 빼앗아요. 무엇을? 민가의 여자를. 변사또와 춘향이에 대한 얘기겠네요. 열려설화, 이게 춘향이에 대한 얘기라면 암행어사설화 또는 암행어사 박문수설화, 이건 이몽룡과 관련된 거겠죠. 신원이라고 하는 건 억울함을 호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야기니까 춘향이가 옥에 갇힌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이런 여러 개의 설화들이 모이고 모여서 한 땀 한 땀 무엇이 됩니까? 판소리 춘향가가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춘향가가 어떻게 글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춘향전으로 묶이고요. 그 춘향전이 이해조에 의해서 신소설 옥중화, 감옥에 갇힌 꽃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됩니다. 자, 흥부전 보겠습니다. 흥부전의 근원설화는요, 기본적으로 방위설화, 박타는 전여설화, 치악산 까치설화, 동물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예요. 보은설화 중에 가장 대표적이죠. 자, 이러한 근원설화들이 모여서 판소리 흥보가 또는 박타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글자로 정착되면서 판소리계 소설 흥부전으로 묶이게 되죠. 그리고 이 흥부는 제비다리를 고쳐서 부자가 되죠. 그래서 신소설의 제목이 제비의 다리, 연자가 제비연자예요. 각은 다리각자, 연의 각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이 출간됩니다. 다음 심청전. 심청전은요,
겉하지 설화 개안, 개안이라는 건 장님이 눈을 뜨는 이야기예요. 인신,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인신, 공희,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이제는 판소리가 되죠. 뭘로? 심청가. 판소리계 소설은 심청전. 심청이가 인당수에 퐁당 빠졌다가 다시 인당수의 연꽃에 실려서 올라오죠. 즉, 강 위에 있는 연꽃이 핵심이었나 봐요. 그래서 신소설로는 강 위에 있는 연꽃 강상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볼까요? 토끼전이에요. 토끼전은 근원설화가 용궁설화 내지는 구토지설, 구자가 거북이 구자입니다. 토는 토끼 토자예요. 그래서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원설화가 이제는 판소리로 정착을 합니다. 수군가 내지는 토별가, 두 개 다른 작품이에요. 이것이 문자로 기록되면서 뭐가 됩니까? 토끼전과 별주부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간 놓고 싸우는 거죠. 간 놓고 싸우는 거니까 신소설로 토의 간이라고 하는 작품이 출간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판소리의 소설은 이렇게 4작품이 되니까 이 4작품의 근원설화,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로 이어지는 계보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둔다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은 독특한 문체가 있는데 아무래도 판소리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운율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리듬감이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판소리는 안일이와 창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고 다음에 3, 4조, 4, 4조, 4음보로 나타나고 또 안일이 부분 역시 리듬감이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 시들 내지는 노래들이 끼어 들어가는 그런 문체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보통 이제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리고 다음에 흥부전 하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표면적 주제, 겉으로 드러난 주제와 이면적 주제, 속에 담긴 주제가 일치하지 않아서 따로따로 외우거나 공부하죠.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 아무래도 유교적인 교훈, 형제간의 우애라든가 충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속에 담긴 주제는 뭐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민중들의 욕구가 은연중에 표현된 경우가 많다. 특히 춘향전 같은 경우는 남녀간의 자유연애, 그 다음에 인간해방 추구 등 민중의 욕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소설에는 특히 판소리계 소설은 주제적인 측면, 문체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계통적인 측면, 그 다음에 발생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가지고 박스 보기라든가 감상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